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경기 변동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문제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한 문제는 거의 나오고요. 뭐,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는데, 거의 이제 한 문제 정도 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딱 나올 때만 가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순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순환 중에서 이제 주택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식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어디를 먼저 추천해 드리냐면, 밑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건 일반 경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 경기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거용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 상고음용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보통은 이제 주거용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걸 먼저 스타트를 끊을게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걸 먼저 갈게요. 자,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일반 경기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 여기는 이제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들어가요. 의류시장. 뭐 나라마다 좀 차지하는 게 비중이 다르겠죠. 뭐 이태리는 의류로 유명하고, 뭐 어떻습니까? 하와이는 관광으로 유명하고. 나라마다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나라의 지역마다 틀리겠죠. 또 도시가 거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서울에 여의도 가시면 주식이고, 양재동 꽃, 그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수산시장은 노량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 평균을 해서 전체적인 전반적 시장을 일반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자꾸 하나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일반 경기는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경기가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다시 또 올라가겠죠.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그래요. 정점. 자,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균 경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4개의 국면으로 순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가 호황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후퇴 국면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불황이라고 합니다. 불황. 그 다음에 여기를 회복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또 호황이라고 얘기해요. 경기가 변동을 하죠. 그러면서 순환을 한다는 자체는 다시 또 정점을 온다는 순환 과정이 있어요. 그걸 주기라고 하거든요. 정점과 저점 사이, 정점과 정점 사이. 정점과 저점에 대한 그 사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2개의 국면으로 표현한다면, 자,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요. 얘를 또 위축 국면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 보통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확장 국면. 팽창 국면이라고 하는데 또 확장 국면이 나온다. 자, 우리가 일반 경기를 배우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일반 경기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칠판 주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칠판의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불황이면은 얘가 생산을 안 하고 재고가 쌓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돈을 안 빌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흘러요.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건 이제 보셨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좀 깁니다. 자, 일반 경기가 7에서 8년이라면 우리는 한 17에서 18년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 들어보시면요.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우리 부동산은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부동산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 다음에 후턴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 정점에 오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고 해요. 그 타성기간은 이 타자가 게을 타자입니다. 게으른 사람 좀 늦게 일어나죠. 건축하는데 한 1, 2년 정도가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1, 2년 정도.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가 길고요. 진폭이 커요. 자, 진폭이 크다는 자체는 크다. 자, 이 타성 기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타성 기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린다면, 자, 그 회복되는 게 지역적, 개별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순환 국면이 명백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 국면이 항상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불명확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불이 붙어요. 쓰리불이라고 하죠. 쓰리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항상 회복이라는 것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적, 광역적.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역이라는 자체는 뭐 인근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의 동의수권을 큰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간평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나중에 지역 분석과 연결되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 이제 막 우리가 이 옛날에 강남에 막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그 지역대가 올라가고 수도권이 오르면 전국에 투기바람이 들거든요. 서울지가 올라서. 그러면 전국에 일시에 생긴 게 아니라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퍼져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해서 완까지 오래 걸리니까 회복이 좀 느립니다. 회복이 느리고. 자, 근데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가 좀 과열되어 있으면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죠. 후퇴는 빠르게. 그래서 어떻게 암기 코드를 잡냐면, 자, 우리가 등산하실 때 올라가는 거가 느리고 내려가는 건 빠르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 느리다. 정점까지는 느려요. 저점에서 정점까지 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 후퇴가 빠르다는 것은 우측으로 경사가 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이 나오죠. 이렇게 염리 가져가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특징 갑니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향상을 갖죠. 개별성 다 틀리기 때문에 유형 지역마다 다 틀리다 그래야 돼요. 일반 경기 변동에 의해서 주기가 2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폭이 크죠.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 타성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3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약간 이거는 일반 경기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일반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이 자금에 대한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금의 이용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먼저 금융기관을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금융기관은 자,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전체 시장의 기능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먹기 때문에 자, 일반 경기에 따라서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상고업용 경기가 있다고 봐봐요. 상고업용 경기. 자, 그럼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들어보세요. 일반 경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기업이 아까 생산을 늘린다 그랬어요.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일반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공장을 만들거나 우리가 사무실을 얻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일반 경기가 좋으면 상공금융으로 흘러요. 자, 나중에 금융 파트를 보지만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금융은 저리로 빌려주거든요. 정책상. 그럼 갑돌이한테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로 돈이 흐르고 여기는 위축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공금융은 동시순환적 같이 움직이고 어떻습니까? 일치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일반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줄어들죠. 공장 안 만들어요. 그럼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 돈의 흐름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 경기와 상고금융은 일치하고 주거용은 역순환입니다. 반대니까. 그러면 자, 일반 경기와 상고금융이 일치하고 주거용이 역순환이라면 얘와 얘는 불일치해요. 항상 우리가 평균에서 가중평균 하거든요. 주거용이 더 많이 차지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중평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착공에서 완까지 오래 걸려 회복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후행하거든요.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후순환 쪽이에요. 자, 일반 경기보다 앞선 게 아니라 뒤진다. 깨딱 뒤진다는 게 아니라 뒤처진다는 거죠. 둔감하다는 얘기야. 민감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후순환 쪽이나 반드시는 아니야. 왜?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보다 일반적으로 후행한다는 말입니다.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다. 자, 상고금융과 일반 경기는 일치, 동행한다 그랬고 주거용과 역행한다 그랬죠. 자, 순환금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길며 완만하며 그 다음에 비에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별 경기 변동의 가중 평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순환 국면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다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다른 건 다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81페이지 가시면 문제만 좀 확인합니다. 4번 문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련돼서 한번 틀린 것은 26회 나왔어요. 최근이네요. 자,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크죠.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특징이 나오는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시험 문제 이제 7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78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거의 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순환 국면이 아까 수축 확장, 위축 팽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개의 국면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안정시장이라는 특수 국면이 있는데 안정시장은 잘 출제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안정시장은 가볍게 그냥 터치하는 식으로 그냥 가세요. 자, 그렇다면은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부동산도 경기의 순환 국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국면하고 안정시장이라는 특수 국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고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순환 국면이에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경기 변동 순환 국면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경기의 순환 국면. 순환 국면이 아까 4개가 있었죠. 그래서 순환 국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수 국면이 있다. 특수 국면은 어느 국면을 다 자격잡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 안정시장은 가볍게 안정시장이 있다라고만 나왔지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개의 순환 국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자, 부동산도 저점이 있고 정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꼭대기점이 다시 정점이고요. 바닥점이 저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거기 있지만은 과거의 사례 가격하고 매수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공실률 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있긴 한데, 금리는 뭐, 우리가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는 빼고, 여기만 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균 경기가 있습니다. 평균 경기, 부동산도. 그럼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가 일반 경기에서는 호황이라고 했잖아요. 호황.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상향 시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가 후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불황이에요. 불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향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을 또 우리가 오죠. 회복. 자,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자, 누구 중시냐, 중시 현상. 누가 칼자를 잡느냐, 중시.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자,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는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안 팔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요것도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2개 국면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려온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누구 중시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 중시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매도자는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가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겠잖아요. 매도자가 칼자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많이 나와 있지만 매도자는 거래를 미룹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남자에 대한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희소성이 강하죠. 그래서 적은 쪽이 더 칼자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라면 매도자를 꼬셔야죠. 그래서 이건 다 매도자 중시가 됩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져요.
사는 사람이 안 산단 말이야. 사는 사람이 좋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자는 안 사려고 하는데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죠. 그럼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 위주로 가죠. 그래서 매수자가 칼자를 잡는 거죠. 그럼 여기 매수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고 매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딱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와 같이 움직이는 자, 79페이지 가시면은 자, 79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경기에 대한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측정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갈 건데요. 자, 측정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부동산 경기의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잘 물어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물어보는 취지예요. 자, 그래서 자, 건축의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그래서 3대 측정 지표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거래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도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3기형입니다.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자, 그래서 건축량은 자, 생산량을 얘기해요. 아파트의 생산량. 그럼 이거는 공급 지표입니다. 공급 지표. 그다음에 거래량은 생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요 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나의 실물 변수라고 한다면, 중심 지표라고 한다면 보통 공급과 수요를 갖고 따지죠. 근데 가격이 오른다고 경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데 여기에 대한 보조 지표를 사용합니다. 세 가지를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볼게요. 그래서 건축량, 공급, 거래량, 수요, 가격 변동이 3대 지표인데요. 자, 단순 지표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만 올라간다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니야. 종합적인 지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량 중에서는 건축 착공량과 허가량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착공, 완공, 허가 있습니다. 보통 허가, 착공, 완공이라고 하죠. 근데 완공보다는 착공, 허가량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을 파악하고 또한 부동산 거래량은 다시 또 주택 거래량. 자, 우리가 거래량과 택지 분양시, 택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을 거니까 선행 지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세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경기가 안 좋은데 자,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태그네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 불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거든. 그러니까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안 냈지만 나중에 기출 문제 볼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만 상승해서 건축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건축 원가 올라갔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좋다고 판단할 수 없고요. 투기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라는 거죠.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품 가격이니까 지나면 가격이 일시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근데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앞쪽과 연결한다면 얘네들은 이 지표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높아지죠. 하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기 다 올라가고 떨어지죠. 자, 그럼 재밌게 할게요. 얘는 매도는 올라가요. 글씨가. 매수는 떨어지고요.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갑니다. 자,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내려가죠. 자,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강의하냐면 회복과 후퇴를 내요. 그럼 얘는 반전됩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떨어진다.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지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대 지표를 물어봅니다. 출제원들은. 반대 지표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반대 지표를 위주로 나온다면, 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금리도 있긴 한데, 금리는 좀 어렵고, 나중에 문제 풀이반 때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공실률. 자, 그래서 사무실이 비어 있다. 집 가짜, 집이 비어 있는 걸 공가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향시장은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공실공고가 낮아지죠. 반대입니다. 근데 하향시장은 안 팔려. 공실공고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반대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감정평가도 강의한다 그랬죠. 과거의 사례 가액이 있어요. 과거의 사례 가액.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자, 이 평가의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 부동산이 있고요. 내가 평가하는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얘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가 20억입니다. 거래 사례가. 20억이라면 내 대상 부동산 현재 시점에서 얘가 나한테 상한이냐 하한이냐. 자, 갈게요. 자,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요. 요게 가격이고 이전 가격이면 나한테 하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억에서 떨어져, 하향시장은. 그러면 과거는 나한테 상한가가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머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올라가는데 공실률은요? 떨어지죠. 이게 나오거든요. 반대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얘네들 같이 움직이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대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올라가는데 공실 떨어져요. 과거 사례가 하한가가 되고, 자, 얘네들이 다 떨어집니다.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떨어지는데, 자, 공실은 늘어나고 과거 사례가 상한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분명히 여기 딱 밑에 보시면은 딱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순서가 출제원이 한번 그 순서를 똑같이 내다 보니까 똑같이 내는데 보통 회상 후 하로 나와요. 이렇게 회상 후하.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점에 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저점에 투자하면 여기 나 돈 벌 거야. 이걸 회상하죠. 회상. 그럼 나 너무 후하다는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회상 후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확장금융 갑니다. 확장금융 올라가. 회복 상향. 그러면 부동산 수요 건축허가 건수 증가하고 공실 점차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대니까 줄어듭니다. 매도자 시장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격은 기존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 수축입니다. 떨어집니다. 후퇴는 하향이죠. 수요와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면서 공실은 증가하죠. 매수자 시장이고요.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는 염리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넘기시면은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황에도 강한 시장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황이 약하거든요. IMF 때. 근데 불황이 강한 시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향시장에서는 자, 호화주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호화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타는 게 안정시장이에요. 안정시장은 특수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국면에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순환대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근데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거는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거든요. 모든 국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명동이나 제가 지금 강의하는 강남이나 종로에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어디냐? 위치가 좋고 도심지 점포입니다. 상업용. 자, 작은 주택, 규모가 작은 주택 역세권에 자, 2억짜리 24평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불황을 잘 안 타요. 그래서 평가사가 봤을 때는 1년 전도 2억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고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다. 순환 주기와는 무관합니다. 그죠? 회상 후하 안정시장 오지는 않습니다. 다 그냥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우리가 이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정시장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염리 시험제냐면 밑에 가시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자, 우리가 그 순환 구면 그래서 순계 추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암기를 하라는데요. 자, 봅니다.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것이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보통 순계춤으로 제가 오픈라인에서 암기를 하는데 자, 순환적은 뭐냐면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회상 후하
후하다. 그럼 우리가 회복 다음에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향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에서 어떻습니까? 정점을 찍죠. 그러면서 우리가 후퇴가 오죠. 그 다음에 또 하향이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점과 저점 이런 게 나오면 다 순환이에요.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 5를 정점을 찍고 후퇴로 접어들었다. 이건 순환입니다. 근데 계절적은 달라요. 계절적은 1년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마다 반복되면서 자, 12월 날은 춥기 때문에 건축 허량이 줄어들었대요. 자, 이건 계절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시험 나온 것만 얘기합니다.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돼. 그 다음에 대학가의 방학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공실이 생겨. 자, 이게 다 계절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장기적이라는 자체인데, 자, 이건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50년에서 60년 정도 재개발, 신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는 안 넣었지만은,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장기적 추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지날 때 전년 대비 건축원의 증가 추세나 감소 추세가 좀 오타났습니다. 추세입니다. 지속적, 계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 건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추세 변동이 나왔거든. 그럼 우리가 그 경기 방향이 경제 규모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야. 추세적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이 나오면 무조건 추세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순계충에 대해서 자, 이게 다 순환적인데 얘는 비순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순환적이다. 그러니까 이 회상우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다르게. 무작위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불규칙이다. 또 비주기적이다. 나왔어요. 우발적이다. 랜덤이죠. 뜻하지 않는. 그럼 얘는 예기치 못하는 겁니다. 자, 계절은 예측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겨울이면 봄, 여름, 가을에 우리가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계절은 예기치 못하다는 거 간평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한다는 건 정부의 정책 변화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지 중개업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좀 나길 원해. 너무 나면 자기도 죽으니까 조금 나서 건물이 흔들려. 그러면 건축 활동이 활발하죠. 예기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부터 보고요. 순환적이라는 것은 회상 후한데 정점 저점이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떤 규모로 접어든다. 정점에서 저점, 정점에서 후퇴. 추세 변동은 50년에 대한 30년, 50년 주기로 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다가 잠깐 보이지만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절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확성 있게 매년마다 계절마다 반복됩니다. 12월마다 건축원이 감소한다든지 방할 주기로 대학교 주변에 원룸의 공실이 생겼다. 자, 불규칙은 무작위적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태다. 비순환적이죠. 무작위죠.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규제, DTI 같은 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거든요. DTI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대출 규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절적 오고 밑에 그다음에 무작위적은 우발적, 예기치 못하다, 비주기적, 정부 정책, 지진, 장기적 추세는 아까 어땠어요?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있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것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드릴게요. 자, 1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동시에 같은 분야니까요. 아닙니다. 다 유형에 따라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겠죠. 그 다음에 2005년 정부의 831 대책은 이건 바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외부 충격은 주택 경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이건 당연히 무작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순환적이기도 하지만 불규칙 무작위적이다. 순환적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후퇴입니다. 후퇴는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매도해서 매수겠고요. 방학 동안 대학과 원룸이 공시 생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복이. 무작위적이 아니라 계절적이다. 자, 5번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경제주택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부동산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급등하죠.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이 조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쉽긴 하지만은 자, 회복이라는 건 올라가죠. 매도고 상향도 매도고 D 후퇴와 하향은
매수죠. 그래서 매도, 매도, 매수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매도, 매도, 매수. 그럼 매도, 매도, 매수라는 것은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A. 회복시장은 매도자고요. 건축 허가 시적 것은 증가합니다. 자, 공시를 감소하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근데 주의하실 게 회복기와 상향기는 틀려요. 회복기는 건축 허가 시적 건수가 그냥 증가하지만 항상 상향과 하향은 최대라는 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는 공실이 감소지만 상향기는 최소다. 후퇴기와 하향기는 떨어지니까 매수자 시장이죠. 그래서 후보태기는 D, 매수자고 건축허가 시적 건수는 감소하고 공실은 증가하죠. 근데 하향시장도 매수, 건축허가 시적 건수가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최저고 공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실은 증가하는데 하향시장은 최대다. 이것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항상 그거대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정답이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그 3번은 답만 봤죠? 답만 봤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도시라도 도시 안에 지역에 따라 틀리죠. 그죠? 이 다른 변동을 이제 나타납니다. DTI 규제 같은 거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은 불규칙, 무작위적이고요.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하죠. 자, 4번. 봄가을은 반복적인 것은 이건 추세가 아니라 계절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착공량과 거래량이 많은 측정 지표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허가, 착공, 완공이 있는데 착공량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한다. 자, 그래서 완공은 조금 자체적으로 좀 나중에 확인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보다 이제 착공이 더 현재적으로는 지금 착공하고 있다는 자체는 현재 상황이니까 동행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십시오.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틀린 것은 자, 일단 제가 회상 후하라 그랬죠. 안정시장이 오고요. 안정시장은 특수국면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보면은 공실률, 건축허가 수, 거래량도 확인할 수 있죠. 진폭이 크다 그래서 한번 틀렸죠. 일반계보다. 그 다음에 순환적, 순계추무죠. 순계추무, 순환적, 계절적, 추세적, 무작위적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무작위적을 뜻하지 않는 우발적이라고도 하고요. 자, 상향입니다. 직전 회복면 거래 사례가는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면 마스터가 돼요. 근데 이제 거미집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거미집. 그래서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반복을 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내용 자체가 힘들죠. 뭐 개미도 아니고 거미예요. 곤충도 나와. 우리 학교론에서는. 자,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자, 요걸 들어가는데요. 자, 거미집이론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나온다면 아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하나, 거미집이 하나,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개가는 배정을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거미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는 거미집이 안 나올 수 있고 경기 변동에 대한 걸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미집이라는 것은 에치키라는 학자가 이후에 1900년도 초반에 미국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농업에 대해서 옥수수라는 자체에 대한 성격을 본다면 자, 얘는 수요자들은 그냥 바로바로 시장에 나가서 사면 돼요. 근데 공급자들은 마늘 가격이 폭등하면 막 신나. 마늘 심으려고 해. 근데 심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 시차 때문에 가격이 불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거미집 모형을 하고 있죠. 자, 거미집 모형입니다. 누가 이겼다? HK. 자, 그럼 얘가 농업 경제학자였는데 그 당시 옥수수 가격 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가격 파동이라는 것은 폭등과 폭락을 해야 돼요. 폭등, 폭락.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야, 너 안 되겠다. 네가 왜 그런지 알아봐. 그 옥수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마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마늘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차를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마늘 시장 가갖고
수요자들은요, 마늘 가격을 보고 즉각 삽니다. 그래서 마늘 시장 가서 값쓰니까 가게 맞으면 사고 가게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시차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에 따라서 탄력적이에요. 근데 자, 공급은 어떻죠? 마늘 가격이 폭등한 걸 보고 갑돌이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라면 바로 나오진 않죠. 보통 우리가 뭐 1년 정도는 안 걸리겠죠. 뭐 한 6개월이나 몇 개월, 이제 3, 4개월이나 이렇게 걸리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내가 7월 달이나 8월 달에, 9월 달에 이걸 봐서 8월 달에, 9월 달에 심었다. 그러면 한 3개월 걸리니까 내년에 내다 팔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내다 팔았다는 건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의 장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 얘는 시차가 없죠. 얘는 시차가 있어. 그래서 마늘 가격이 오른 거 보고 심었는데 내가 봤더니 전부 다 마늘만 심었어. 그 온통 초과공급이 됩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그래서 폭락해서 이걸 본 갑돌이가 마늘 안 심어. 그래서 그래 안 심었어. 다음에 궁금해. 그랬더니 다 안 심었어.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마늘 심지. 그죠? 왜? 올라갔으니까. 밤새겠다. 자,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급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즉각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정 기간 후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마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마늘 수요가 늘어나는데 단기라고 보세요. 단기. 자, 단기는 어떻습니까? 전혀 공급이 안 돼요. 그죠?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그래서 단기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장기에 가서는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장기에 가서는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제 가격이 다시 폭락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농산물에도 적용되지만 축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대주도 바로 튀어나오지 않죠. 우리가 공산품을 하면 안 됩니다. 공산품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처럼 실판 중에 바로바로 생산이 되거든. 그래서 자, 이건 안 되고,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에 접목이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다 먹히더라. 부동산도 착공해서 완까지 오래 걸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갑자기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서 건설회사가 가격이 폭등했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착공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돼서 내다 탁 팔았더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물량이 쏟아 나와서 미분양 속재로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거미집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HK라는 학자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금 그래프를 제가 안 그려, 있구나. 그래서 있죠. 그래서 그림 1, 2, 3가 있는데 자, 먼저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가격이 생각했죠.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수요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지금 거미집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급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공급이 안 되는데 이 공급자가 저 시장을 주도하면 가격을 또 폭등으로 올려버립니다. 수요자가 이 시장을 주도해야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야지만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탄이라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수렴형으로 안정적으로 갑니다. 안정. 그래서 그래프를 가립니다. 아직까지 그래프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공급이 이렇게 있고 수요가 좀 완만합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럼 균형 가격이라는 자체가 1,000원이라면 아주 안정된 거죠. 마늘 가격. 근데 이게 그렇게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수요는 즉각 증가를 하죠. 어떤 상황에서. 그럼 공급은 단기에는 빌변이에요. 서 있죠. 그럼 가격이 폭등해 버립니다. 폭등한 가격을 보고 갑돌이가 있다가 마늘 심는데 다 심어. 보통 초공급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안 심었는지. 토화수요가 돼서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죠. 자, 이걸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이건 정태가 아니라 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학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동태적이에요.
그래서 초음과 초과수가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을 분석하는 동태적이다. 정태가 아니다. 자, 그래서 동태. 근데 절대 우리가 왜 동태냐 안 물어봅니다. 재밌게 갑니다. 에치케리가 거미를 키운 건 아니죠.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거미집을 발견한 거죠. 그럼 거미를 키웠다고 봐봐요. 재밌게. 그럼 지금 시간에 딱 뭐 애들이 자 에치케리한테 야, 너 술 마시러 나와. 내가 우리가 쏠게. 얘가 나 거미 지금 키우는데 어떡하지? 그럼 야, 그 거미 냉동실에다 얼려놔라. 얘. 동태시키는 거죠. 동태다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수요자보다 수탄보다는 공탄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가격은 폭락하는 게 폭등하면서 발산형으로 가죠. 불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안정이 아니라 발산형입니다. 그래프는 안 그리고요. 그림만 그릴게요. 불안정적으로 자꾸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기시면 그림 2구나, 그림 2. 그 그림 2를 보시면은 자꾸 나가려고 그래. 안쪽으로 집 나갔던 애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아주 안정적이야. 근데 집 나간 애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 더 멀리 가. 아주 불안전해. 그럼 이건 발산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순환형이라는 자체는 그림 3. 자, 이건 수탄과 공탄이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자, 우리가 순환형, 중립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그냥 맹맹맹맹 돌아. 중간형이야. 이건 안 나오겠죠. 왜냐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어요.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서 얘 수요에 대한 기울기와 공급에 대한 기울기를 본다면 기울기에 대한 것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럼 마이너스 0.3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공급의 기울기가 크고요. 반대로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죠. 공급 기울기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같을 수 있어요.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수탄수라고 암기하십시오. 수탄수, 공탄발. 그러면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 수니까 수가 나오고 공포탄을 발사하죠. 발산형이다. 이렇게 암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의의가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 자,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거미집은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입니다. 공급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되죠. 시차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태가 아니라 동태로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거미를 올려놓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부동산인데 공산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 적용된다는 자체가 들어보시면은 자, 거미집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앞쪽에서 수요 공급 파트에서 주택은 대체재가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잘 됩니다. 이동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더 탄력적이에요. 근데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빗자루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이 더 안 되는 상공업용 쪽으로 더 간다라는 얘기죠.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으면 거미집은 안 생깁니다. 합리적 예측을 한다면 거미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럼 가정은 뭐예요? 공급자가 미래에 합리적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 예상이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기의 자, 올해에 대한 금기에 대한 수요량은 그냥 그해는 그 해의 가격, 금기의 가격이다. 바로 즉각. 근데 공급은 한 테포 느리잖아. 그럼 금기에 대한 공급량은 자, 우리가 내다 팔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자체적으로 가격이 이제 폭락했죠. 그럼 그 재화의 전기, 그 전의 가격, 전기의 가격을 의존했다는 거야. 그럼 금기가 나야 되고 공급은 금기와 전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결국 거미집은 공급자 항상 주어진 재화의 현재 가격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걸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만 자체에서 미래에 대한 거는 항상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 수탄수 공탄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은 수탄수,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탄력성이 유리하다. 기울기는 공급 곡선이 유리합니다. 절대값을 씌운다. 균형적에 가깝고요. 발산적이라는 것은 자,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 기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같다는 것은 뭐 순환형이죠. 이렇게 보시고 저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제를 한번 넣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넘기시면 기출 체크로 갈게요. 자, 1번 문제 84페이지입니다. 거미집으로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가격에 대한 수요가 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럼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충격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합니다. 1번이 정답이네. 같아. 두 번째.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자, 순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발산형이 아니라. 그
정학적인 게 아니죠. 비교 정태적입니다.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수요는 가격의 변화의 즉각이죠. 근데 공급은 일정 기간 후입니다. 1번이 바뀌었고요. 해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거 두 가지야. 여기 이제 요것도 있고 이게 있는데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거미집이라는 스탄스 공탄발 순환형에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고 얘기하세요, 이제. 자, 이번 문제는, 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A는 수탄이 1.1이고, 자, 그럼 공급보다 탄력성이 큽니다. 공탄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수탄수라 그랬죠. 수렴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수탄이, 자, 0.9고요. 그 다음에 공탄이 1.3이면 공탄이 크니까 우리가 발산형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거미집이 수렴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넘기시면은, 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지금 수탄과 공탄 중에서, 자, 지금 A 부동산은 수탄이 공탄보다 크고요. B 부동산은 기울기가 공급이 더 커요. 수렴 맞네.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수기가 마이너스 0.3이라고 해도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공급 곡선이 공기가 자, 어떻습니까? 0.7이니까 공급에 더 기울기가 큰 거는 수렴형이 되죠. 다음에 B 부동산 갑니다. 자, B 부동산 가면은 자, 우리가 수기가 마이너스 0.5인데 0.5로 플러스로 고치셔야 되고요. 자, 공기가 0.5니까 똑같으니까 순환형이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5번입니다. 작년에도 나왔는데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습니다. 5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거미집에 대해서, 자,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어떤 형이냐가 들어갔는데, 함수 관계를 냈습니다. 처음이었어,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있고 B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EP, 수요에서요. EP 500 마이너스 QD죠. 이건 수요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양이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수요예요. 그럼 이거는 수요에 대한 거고요. 수요의 기울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P는 300 플러스 4QS. 자, 여기 플러스고 플러스면 정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같으니까 이거는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럴 땐 우리가 함수 관계에서 여기 P가 있으면 이 P가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이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이건 3분의 4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계산 안 해도 분수는 위에 게 큰 게 크잖아요. 그래서 계산한다면, 그지? 제가 이건 0.5고, 이건 1.333이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그럼 공급에 대한 기울기가 더 크니까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쉽게 나왔던 게, 자, P는 400 마이너스 2QD.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수요의 기울기가 되죠. 자, 이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 자체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P는, 자, 앞에 거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것만 나눠주면 돼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P는 100 플러스 4QS가 되거든. 그럼 이거 나눠줘. 이거 한 가지 마. 2분의 4니까 2가 되거든. 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 앞쪽에서 77페이지 경기 변동의 특징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순계추목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이라는 이론은, 자, 우리가 수요는 즉각, 공급은 시차, 일정한 기간. 그 다음에 동태고, 자, 농산물과 축산물 부동산인데 공사품은 안 된다. 더 안 되니까 주거용 상공업용에 적용된다.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면 거미집이 안 생겨. 그렇다면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가정하고, 금기수량은 금기가격, 금기공급량은 전기가격, 공급자 항상 주어진 현재 가격에서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항상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탄수 공탄발. 그래서 수탄수는 수렴형, 공탄발은 발산형, 기울기는 반대다.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순환형이며 기울기가 같을 때는 순환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셔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문제가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마치겠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시장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